포기하니까 결국이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 중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신림동 고시촌에 사는 게 불굴의 의지일까요? 이런 불분명한 가능성을 마주할 때 선택은 늘 고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도끼병을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인 중에라도 도끼병 환자를 알고 있거나 하지 않나요? 오늘은 희망과 판단력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든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모임 중에 한 여자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럴 땐 머리를 엄청 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 여자가 도대체 왜 나를 보고 웃었을까? 1번. 드디어 나의 매력에 빠져든 것일까? 2번. 아니면 인간적인 호감을 갖게 된 걸까? 3번. 아니면 딴 생각이 나서 웃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걸까? 정답은 3번. 이때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녀와 나눈 이제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거기서 보여준 그녀의 표정들, 눈짓들, 몸짓들, 자세들의 빅데이터를 면밀하게 훑어내려가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희망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우리의 판단을 방해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얻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지상과제, 아니 생물의 지상과제에 꼭 필요한 것일수록 희망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희망이 판단력을 흐려서 1번으로 기울고 여러분은 그 여자에게 대시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이불킥을 하면서 그 여자의 소스라치던 표정과 모임 안에서 어색해진 관계를 떠올리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도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만큼 상황을 왜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게끔 정신이 세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분들은 도끼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이 충만할수록 도끼병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심 없는 남사친, 여사친이 눈치 없이 자꾸 톡을 보내도 소름 끼친다, 넌 씨눈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얘도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측은지심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성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선을 그어주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겠죠. 가능하면 친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서요. 도끼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며 야, 너 좀 끼가 있네. 노래 잘하네. 가수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가수가 된 사람들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며 자랐겠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의 희망을 품고 청소년 시절을 연습생으로 또 연습생이 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보내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죠. 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얻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식이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결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때부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포기하니까 결국이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조금 더 하면 이룰 수도 있는데 네가 포기하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할아버지 고시생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신림동 고시촌에 사는 게 불굴의 의지일까요? 누군가는 그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상당히 규정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도 다 다르고요. 최선을 다할수록 원하는 걸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모든 게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는 사람은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계속될 때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그게 아까워서 포기가 어려워지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르라고 합니다. 이미 실패가 확정적일 때는 기존에 들인 비용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어지는 투자가 모두 손실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패가 확정적이냐의 판단입니다. 이런 불분명한 선택에서는 먼저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연민과 희망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장애물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실패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계속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에 의해서 실력이든 목표하는 일의 진척이든 뭔가가 쌓여 있을 테니까요. 다른 걸 새로 시작하려면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테고요. 실패가 확정적이냐?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고민도 없었겠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답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패가 확정적이지도 않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이고 동시에 굉장히 지루해질 겁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째 말을 하고 보니까 지금 삶이랑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해왔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얻고 나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전엔 동경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가능성을 마주할 때 선택은 늘 고독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이런 선택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도전을 지속하다가 성취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는 것도 자신이고 시간과 정력 낭비, 홀쭉해진 장고, 쓰디쓴 후회를 맛보는 것도 자신입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보다 수월한 길을 걸으며 가지 않은 길을 미련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모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윤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늙어갑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의해 달라질 삶의 한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택이 너무 중요해지고 무거워지죠. 균형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도 말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관계 맺다 늙어 죽는 것.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슬픔과 노여움과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다 가는 것 뿐이라면 뭐 별게 있다고 그리 고민하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 좀 가벼워지죠. 음악 하겠다고 젊은 시절을 낭비한 걸 후회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삶을 되돌아볼 때 돈 좀 더 버느니 하고 싶은 거 미련 없이 해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후회하느냐 마느냐가 절대적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이렇듯 냉철한 판단력과 더불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비 없는 삶에는 낭만도 없다 라는 배짱이 같은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일개미 같은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삶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소홀하면 꼭 죽기 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쓸데없는 것들에 휘둘려서 생각 없이 흘러왔구나. 성취와 실패의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큰 바람이고요. 죄송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유튜브 채널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지 여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채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텄다 가능한 빨리 접는 게 상책이다 싶은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희망이란 감정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